안녕하세요. 보라아빠TV의 보라아빠입니다. 8월 16일 방송입니다.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이 돼서 시장에 지금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있죠. 금리 역전, 이번 금리 역전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요. 부제로 꿈보다 해몽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라아빠TV의 보라아빠입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우리는 휴장을 이제 했잖아요. 근데 유럽과 미국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요일장을 앞두고 트럼프의 관세 유예로 우리 시장은 반등에 성공했지만 이어진 유럽 시장은 독일의 역성장으로 시장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커졌습니다. 이어서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미국과 유럽 동반 2에서 3% 내외의 큰 폭의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은 광복절 휴장이었기 때문에 다음날 시장의 반응을 살펴볼 여유가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 굳이 미리 시장을 예단하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어진 아시아 시장은 우리 시장은 휴장이었지만 아시아 시장은 이어졌죠. 일본은 마이너스 1.2%, 그리고 중국 시장은 하락 시작했지만 상승 전환에 성공하며 시장의 충격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제가 보면은 우리 수요일장을 복기를 해보시면요. 그러니까 우리 수요일장과 우리 미국, 수요일 미국장. 트럼프 관세 유예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의 상승세가 제한되는 양상. 그러니까 이런 재료라면 사실 뭐 2%, 3%, 3.3%가 넘는 돌발 호재니까요. 그런 반등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제한되었다고 판단되어지고요. 우리 시장도 역시 상승 출발했지만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지금 이제 와서 보면 복귀해 보면 장단기 금리 차가 2pp까지 근접했다라는 뉴스를 제가 수요일 날 접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많은 이슈들 사이에서 접하고 이걸 제가 바로 픽을 못 해낸 거죠. 그래서 저도 관세 유예라는 호재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간과했고요. 이 부분이 EPP까지 접근했다고 하면 이걸 조금만 생각을 해봤으면 역전을 앞두고 있구나. 아, 이거 지금 이 호재에 집중할 때가 아니구나 이랬을 텐데 외국인들 움직임이 그래서 이제 제한되고 매도 포지션으로 잡았던 거죠. 결국 이제 결과적으로 복귀를 해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다음번에는 절대 실수하지 않도록 또 이렇게 제가 복귀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 미중 무역 갈등, 한일 무역 갈등, 홍콩 시위 등 다양한 이슈에 집중하다 보니 EPP까지 줄어든 장단기 금리 차이를 축소를 간과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오늘 시장 우리 뭐 시작했고 그 다음에 하루 쉬어서 이틀 지나서 지금 어느 정도 반영되고 어떤 상황인 거를 전부 다 파악한 이후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시간을 두고 좀 생각해 볼 이슈이긴 합니다. 왜 그러면 이거는 좀 시간이 있어요. 이 이슈가 벌어졌어도 거의 뭐 평균적으로 한 2년, 뭐 6개월에서 2년, 뭐 2년 넘게도 뭐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또 오히려 주식이 올랐다가 또 그 다음에 이슈로 침체로 빠지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거를 지금 단기적으로 막 엄청 공포에 이제 휩싸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지금 이제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한 이슈는 지난 5월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미국 국채 3개월, 이때는 3개월물과 10년물이 역전되면서 한 20일 정도 제 기억으로는 유지됐었어요. 시장에 충격을 주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2년물과 10년물을 뭐 전통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게 2년물과 10년물이 역전됐을 때가 뭐 진짜다, 이게 진짜 지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차이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장단기 금리 역전은 왜 발생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을 발생하는 이유는 향후 경기 침체에 대한 지표로 보는 이유, 일반적으로 단기 금리보다 높아야 할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에 역전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 확률이 상승함에 따라 시장에서 보는 컨센서스가 상승함에 따라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낮아지는 이상 현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시장은 경험적으로 이런 현상이 높은 확률로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는 것에 주목하면서 이에 부정적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장의 부정적인 그 반응이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얘기했죠. 장단기 금리 역전에 따른 이 책임은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이 바보라서 이 문제가 생겼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미친 크레이지 곡선, 우리 문제는
페드가 더 많이 너무 많이 더 빠르게 금리를 올렸고 그리고 이제는 너무 느리게 내리고 있다고 비판을 하는 거죠. 파월 의장에게 멍청하다라는 인신공격까지 하면서 강한 어조를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진짜 지금 트럼프 말대로 장단기 금리 역전의 이유가 트럼프의 주장과 같이 미국 연준에 있는 걸까요? 미국 연준이 금리를 더 빠른 속도로 내리지 않은 것에 있는 걸까요? 이건 이제 생각해 보시면 아시는데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에 맞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트럼프가 원인 제공자고 이런 현상을 의도적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을 보면 주객이 전도되었다라는 표현이 맞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트럼프는 미중 갈등이라는 이슈를 수단으로 이용해서 금리 인하라는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걸로 이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금리 인하라는 확정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투표권자들한테 경제적 혜택이라는 카드 그걸 줌으로써 재선 전략에 이용하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자기가 트럼프가 장단기 금리 차가 생기게 결국에는 장기 금리가 내려오게 이게 향후 경기가 부정적으로 보이게 미중 무역 갈등을 통해서 계속 유지를 하고 갈등을 조장하면서 그런 원인 제공을 해놓고 왜 내가 지금 장기 금리를 내리게 하는 것보다 왜 단기 금리를 더 빨리 안 내리냐? 너가 더 단기 금리를 이번에 내 말 들어가지고 0.5bp 저번에 그렇게 더 빨리 내렸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냐? 파월 멍청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건 트럼프가 지금 채찍질을 하는 거죠. 이건 지금 계속 제가 그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는 중국이라는 이제 그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쿠션을 이용해서 이 금리 인하를 계속 하려고 해요. 금리 인하를 해서 결국에는 이 미국 경제 지금 투표권자들한테 그 금리 인하가 되는 만큼의 어쨌든 대출을 더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투자를 하던 어떤 소비를 하던 어쨌든 수익이 생기게 지금 하려는 거죠. 이 투표권자들한테.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봤을 때는 지금 트럼프의 의도는 아주 단순하게 금리 인하가 목적이다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목적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이루면 미중 갈등을 풀겠죠. 그래서 경기를 더 확장할 수 있겠죠. 그러면요. 그래가지고 완전 불을 붙이려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재선 전에 그 이후에 다 타가지고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나는 재선에 하려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제 뭐 진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거가 향후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면 정말 제가 보기에 엄청난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건 트럼프가 지금 하는 거죠. 이거 재선을 위해서 모든 걸 태우겠다라는 걸 보여줘요. 지금 이제 보면 이제 지금에서 드러나는 거 진짜 정말 보여지는 거는 이 말을 이어가면요. 결국 현재 시장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영향으로 장기 금리는 하락하고 단기 금리의 하락 속도가 하락은 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연준이 하락으로 전환했잖아요. 이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해석을 통해 현재의 현상을 파악해보면 장단기 금리 역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누구라도 알 수 있죠. 이건 트럼프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트럼프가 중국에도 똑같은 비슷한 논리를 제공해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잖아요. 트럼프가 중국의 위안화 절하의 원인을 제공하고 이를 중국의 책임을 전가하며 환율 조작국을 지정하는 것과 같은 구조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불확실성이 팽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시장의 누구도 앞으로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전망을 불가능하게 만들며 이게 지금 현재 드러난 팩트만으로 시장을 뭐 전망하는 거는 정말 뭐 계속 뒤집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트럼프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라는 예측을 해서 또 그거에 대한 전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소설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뢰할 수 있는 전망이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트럼프라는 사람이 다른 거보다도 불확실성을 엄청나게 높였어요. 그러면은 자금은 이제 이런 뭐 이 장단에 맞춰서 놀면 안 되겠다.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자금은 장기 채권 시장으로 몰아가는 현상을 어떻게 보면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장기 채권 금리가 결국에는 자금이 몰리니까 결국에는 금리 하락으로 이어지고 하락 속도가 빨라지니까 단기 금리를 역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채권 시장의 왜곡이 앞으로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또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이슈는 꿈보다 해몽이란 말이 가장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78년 이후 5번 발생한 이후 어김없이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는 점, 1955년으로 시간을 확대하면 10번 중 9번이라는 확률은 향후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이번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현상을 앞에 지금 이게 10번 중에 9번, 그 다음에 78년 이후 5번이라는 이런 거를 확률을 아주 높은 확률이라는 거를 그냥 그 단순화시키지 말고 이번 현상이 지금 다르잖아요. 현상을 유도한 장본인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점과 그럼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 있었냐라고 하면 비슷한 사람이 있었냐라고 없었다라는 게 감안하면 과거 선례가 향후 이례적 이 과거의 선례가 향후에도 꼭 적용된다고 가정하는 거는 어렵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단정은 할 수 없지만 단순화시켜서 그냥 우리가 마음이 편해질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보기에 계속 생각해보고 계속 연구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이 향후 경기 전망을 어둡게 한다는 것은 기본적 분석만으로도 당연한 얘기예요. 이건 뭐 지표 이런 막 사람들이 공포심리 이게 확률이 높다 뭐 이거에 대해서 진짜 지표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뭐 전통적이라는 표현은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만 지금의 특수한 상황을 면밀하게 반영해 본다면 단순한 대입만으로 경기 침체가 꼭 이루어진다는 결론은 좀 허무하다는 거죠. 일단 단기적으로 장단기 금리 역정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향후 이어질 각국의 경기 침체의 우려에 대한 확장적 금융정책이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기적으로는 시장에는 호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지금 장단기 금리 현상이 벌어지고 나서 바로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뭐 6개월, 2년, 뭐 2년 이상 이후에 이어졌다라는 그런 얘기들은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런 그 과거 선례들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확장적 금융 정책이 이어지니까 시장은 일단 반등을 하는 거죠. 그리고 6개월 정도 뭐 지나고 나서 고점을 이루고 그 이후에 뭐 하락한다 시장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근데 이번 경우는 진짜 제가 보기에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대입하기도 어렵다고 봐요. 왜냐면 트럼프가 어디로 튈지를 모르니까. 물론 제가 보기에 높은 확률로는 지금 이런 가정을 시나리오를 짜본다면 트럼프는 일단 자기의 목적을 이루면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지고 금리 인하라는 목적을 이루면 미중 무역 협상에서는 스몰 딜을 할 가능성이 스몰 딜이든 뭐 미들 딜이든 어쨌든 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의 재선을 위해서 모든 제가 보기에 재료를 다 태울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목적을 이룬 트럼프는 그 이상한 사람이니까요. 지금 봤을 때는 뭐 정말 제가 보기에 제 기준에서 이해하기 힘든 뭐 이해가 어느 정도 이 사람 이해하려고 그랬었는데 좀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목적을 이룬 트럼프가 향후 재선을 위해 미중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짓고 경기 확장세를 유지하려고 어떤 카드를 더 꺼내들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순히 지금 이 뭐 미래에 대한 장단기 금리차에 대한 공포보다는 지금 좀 더 추세를 봐가면서 오히려 이제 반대로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섣불리 매매하시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 세상을 더 멀리 보고 더 넓게 보는 보라아빠 TV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이거 관련돼서 뭐 제가 더 어떤 이슈가 발생하고 더 다른 생각이 들은 대로 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